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동무, Oh, he definitely North Korea. oh, 100% he's North Korean now, and you can Yeah, see he in his looks eyes. like it. 저 이만갑에서 이 북한 해커, 신출 규모란 북한 해커의 진짜 얼굴 민낯을 진짜요? 제가 또 잡았습니다. 본인이 제가 잡았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잡았어요. 북한 해커의 이름은 게리 리. 게리 리. 그리고 이렇게 위장 신문을 내세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어가 모국어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미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게리 리라는 이름을 쓰던 북한 해커였어요. 외모를 한번 보시면 한국 혹은 뭐 중국 혹은 아시아계인으로 보입니다. 학교 느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북한 해커의 민낯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 위장 취업,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면접관인 척 화상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사이버 기업의 회사 관계자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북한 해커가 왜 걸렸을까?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 해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 지표를 명시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I'm good,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I've got my friend, colleague Jay Woo, who works. 이 사람이 게리 뭔 얘기야? 완벽한데?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영어도 되고. 말레이시아는 아닌데요? 근데 억양이 약간 So what are you looking for in your next role? What do you want to do in your next position?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In terms of salary, what are your expectations?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뭐야? 연봉이 말도 안 되잖아. It'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코인 달러는 이상한 거지.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로 월급을 줘. 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아, 눈치를 챘네. 도망갔어. How do you explain that? Maybe Jay Woo,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동무, Oh, 좋았어. 소름. 동무, oh. he's definitely North Korea. Oh, 100% he's North Korean now, and you can Yeah, see in his looks eyes. like it. 와. 어머머머머 어떡하니. 뭐야? 도망가잖아, 동무. 바로 도망가네. 동무라니까. 동무라니까 도망가는데, 제 생각에는 걸린 이유가 우리 기자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저 남자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북조선이야.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자는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자유아시아 방송 RFA 소속의 기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해커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아까 그 실제 면접관, 네. 외국 기업의 면접관이 제보를 한 거예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우리 회사에 북한 해커가 지원한 것 같다라는 제보를 했어요. 그러자 이 RFA 기자가 그러면 혹시
나도 면접관인 것처럼 화상 면접에 참관할 수 있느냐라고 취지를 의뢰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언론 매체 RFA 기자와 실제 회사의 어떤 면접관이 북한 해커를 두고 3자 화상 면접을 한 건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동무 러시아에 있습니까? 하니까 꺼버린 거죠. 근데 요 문제 어떻게 외국인 면접관과 RFA 기자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의심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도? 아니 그거 아니겠어요? 그 봉급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받겠다. 갑자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네. 코인으로 샐러리 달라고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의외로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실제 샐러리를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노렸던 거죠. 저는 아마 그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있고 뭐 지금 어디 있는데 무슨 캐나다 못 들어본 이런 캐나다.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파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지만 저는 그게 아마 지역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력서하고 말투보다는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게리 리? 그러니까 뭐 자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주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중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보다 곰이 더 많아요. 이게 진짜로 농담, 진짜로. 지리산 속에. 여기가 캐나다 중부에 있는 주인데 면적이 대한민국의 3배예요. 대한민국 3배인데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지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꼭 위성전화 갖고 지나가라고 해요. 중간에 이게 핸드폰이 끊겨요. 공이 있으면 있지. 북한 해커가 여기 왜 있냐고. 일부러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 겹치지 않게 가장 모르는 곳을 된 거네요. 사람이 있는 게 더 어색해요, 거기. 이거는 해커들이 종종 쓰는 트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대신 그거 말고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도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는 거예요. 아예 없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시골에 있으면은 답장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미안해요. 제가 지금 여기 시차가 있어서 제가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로케이션을 봐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거는 약간 보안 가림하기로도 쓰고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면접을 본 그 회사의 그 면접관,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기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북한 해커라는 걸 알아봤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취재했거든요. 근데 요 회사 대표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볼 때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북한 해커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English accent, English accent, 영어 뉘앙스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했는데. Wait,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예를 들어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나중에 배웠을 때는 각 국가별 대륙별로의 영어적인 악센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우리 또 헌터리와 썬킴 두 분께 제가 같은 대학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나라식 영어 말고 미국 본토 느낌으로 했어요.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헌터리. I wanna go home. 헌터리. I wanna go home. 썬킴. I wanna go home. 자, I wanna go home. 자. 평상시 말하고 왜 자꾸 흉내내? 둘 중에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아니 동무야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 있게 해봐. 형 자신 있게 해봐. EBS 옛날에 강사였잖아. 다시. I wanna go home 했잖아요. 클래스가 지금 학교 선배인데. 그렇지. I would like to go home. I would like to go home.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둘은 진짜 미국 사람 영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유의 대체적으로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뚝뚝 끊어 읽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앞부분을 끝맺음을 해야 돼요. I want go home.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이렇게 끊어서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그렇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편해. 근데 한국이 뭐라고? 맞아요. I wanna go home. 자, 썬킹 I'd like to go home. 해커다. 원하는 말입니다.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아까 그 게리리의 영어에서는 전혀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어의 어떤 뉘앙스나 악센트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중국인이라고 게리리가 사실은 이력서에 썼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러면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겠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게리리가 초등학교 수준밖에 못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느꼈다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난 게리 첫 인상은 어땠나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생김새만 봤는데도 좀 편견일 수 있지만 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김새가 딱 짧은 머리에 북한 군인처럼 생각돼서 너무 제가 북한 매체에서 항상 봐오던 북한 청년의 이미지랑 비슷해서 진짜. 첫인상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헤어스타일이야. 옷도 그렇고. 바리깡.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가위질. 맞아, 이쪽으로 밀고. 그냥 딱 처음 보고 영어 하는 거 들으니까 뭐 일본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약간 대답도 엉성하게 하고 조금만 집어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아 오케이 약간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북한 해커 패턴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아니, 놀라운 게 자기 진짜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건데 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 이후에 IT나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원격 업무를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뭐 원격 근무라고 하려면은 화상 면접은 좀 필수가 돼가지고 북한 IT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IT 노동자들이 화상 면접을 하는 모습을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또 언론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좀 꺼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가장 최근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하는 방법은 미국에 있는 조력자들을 섭외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고 업무만 북한 IT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력자. 돈 조금만 주면 해주는 사람들. 근데 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본 게릴리 있잖아요. 지금 나온 그분이 사실 첫 번째 취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얼굴에 막 이상한 가면을 썼던 동일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고 안 되면 나가고 저기에 보고 안 되면 또 트라이하고. 그러네. 너무 무섭다 진짜. 그리고 또 아직 좀 심증은 있는데 네네. 사실 물증은 없잖아요. 예. 채팅방을 그냥 나가버렸고. 뭐 잡을 수 있나? 더 이상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수준급의 북한 해커는 아니에요. 그렇지. 돌발 상황에 얼굴 다 팔리고. 진짜 수준급의 해커는 돌발 상황에 대처가 돼야 돼요.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급은 이렇게 꺼버리고 나가죠. 중급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중급이라고 했잖아. 하바로스크에 있습니다. 상급은 pardon? 끝까지. pardon?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상급인데 뭐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게리 같은 경우는 놀라서 화들짝 모니터를 꺼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 이건 하급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게리에 대한 추적이 끝났을까? 이 게리가 로그아웃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지만 그의 행적을
아까 봤던 이 RFA 팀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박이다. 자, 아까 정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게리 리가 이번에 첫 취업이었을까? 의문을 RFA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전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했었던 게리를 채용했던 전 직장의 대표를 RFA가 만난 겁니다. 그 영상 보시죠. 같이 일했던 사람이래요. can remember, and if, I can go check back at my notes and conversations, etc., is that he essentially reached out to us. We were looking to hire smart contract engineers. He reached out to us, I think, on LinkedIn or one of the job ads, and he said, "Oh, I'm very much interested in doing smart contracts, and I want to work on this NFT platform that we had under development at the time." And so we interviewed him, and he seemed to go all right. Myself and I believe Kwan, our CTO, as well. And then we basically hired him. He would always, as I recall, he would always invoice us like enormous amounts of hours, right? He would say, "Oh, I'm constantly working 10 hours a day, 7 days a week without fail. Every single day it was 10 hours, right?" And so eventually I, asked him, "Oh, could you please explain, could you please itemize like each day what you do, right?" And then so he created a spreadsheet, and he said, "Oh, I worked on this, I worked on that."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linked were like changing just like a few lines of code, right? Or doing something that is trivial. 급이 좀 떨어지네. 학급이 많네. 학급이 맞아. So I asked him about it. I'm like, "How can you spend hours saying that you modified, just a few lines of code? This is very easy to do. This is something that, it's done in like 10, 20 minutes." And he started getting angry with me and saying, "Oh, I'm working so hard for you. I'm creating so much value. All the usual like nonsense, right?" And then he eventually started writing me. He was dumb enough to write me an email, making threats saying, "Oh, you'll regret it. I can do bad things to you. I can do bad things to Phantom. I can get back a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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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oa. He tried to run a few commands to try and shut down his servers. Wow. Like basically destroy them. He wasn't able to do that because he had missions to do it, but we caught him doing it. So we have that all logged, right? 자, 이게 걸려서 다행이지. 참. 두 명의 회사 사장이 등장해요.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사장, 그러니까 이 RFA 기자를 참가시켜서 의심했던 사장은 다행히 의심을 해서 게리 리를 채용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지금 본 영상 채용을 한 거예요, 속아서. 일을 써보다 보니 쓸데없이 돈은 많이 청구하는데 실력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나중에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속았던 거예요. 실제 IT 그룹의 채용 담당자인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학급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학급이 맞구나 라고 명확히 느낀 게, 왜요? 사실 이게 서버를 삭제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이득을 위해서 물러나겠는데 여기서 삭제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부터도 또 이제 실력이 학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한다?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내놓는다는 건 안 잡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일반 해커들과 달리 북한 해커들은 자기는 절대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북한의 해커들은 대개 뭐 러시아 하바롭스크니 블라디보스토크니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차로 급히 달려도 몇 시간이면 동러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중국 쪽은 뭐 더하죠. 동북삼성이나 뭐 그쪽에 있으면. 사실 이제 대북 소식통이 북한 해커의 근거지로 좀 추정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입수된 게 있거든요. 지금 보면 3명의 남성이 6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모두 좀 머리가 짧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군복 차림 비슷한 걸 입고 있어가지고 그러네. 아마도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위장 취업한 뒤에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주는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정도 환경이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어떤 사무공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이 RFA 팀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공개돼 있는 사람, 공적인 인물, 이 사람의 정보를 학습을 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인 척 행사를 하는 거야. 사진도 이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인 척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를 RFA 팀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일드 잭슨 그레이엄. 박 기자님,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이런 인물들의 프로필을 추적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특히 수상했나요? 형주 씨가 입수한 FBI 기소장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만든 가짜 회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 링크드인에 계정이 남아 있었고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그 특정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사진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교수님의 좀 사진을 도용하기도 했고 좀 외국 사람을 도용하기도 했고 와. 이름과 이력은 똑같았는데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들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그 링크드인에서 북한 해커가 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 미국 정부에서는 IT 노동자들 3,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돼. 야, 엄청나네. 그 링크드인 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구인 사이트가 좀 꽤 있는데 거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본인 인증이 강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채용 절차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있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솔루션을 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인데 북한 노동자들의 수법이 계속 대응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 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가 좀 느슨하거나 너무 방대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링크드인을 많이 썼는데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력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링크드인 프로필인데 다른 점이 뭐냐? 이 SNS 링크드인은 자기가 이력서를 올려서 취업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장터지만 또 한면에는 해커들의 장터죠. 뭐냐면은 모든 원하는 탤런트와 인력들이 다 내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력서나 이런 프로필을 다 만들고 페이크하고 아무렇게 다 쓸 수 있어도 이게 진짜 테스트해보면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못해요. 채용했어도 이 사람이 이런 뭐 파이썬, 코딩 이런 거 진짜 잘하네. 여기서 이랬었네. 근데 이거를 인터뷰에서 너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그분이 나한테 7일 동안 1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런 거 다 했다는데 실제 보니까 실력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별로 이제 코어가 많이 없었다. 이런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취재팀이 또 한 명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또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에릭 리예요. 에릭 리. 그런데 재밌어요. 에릭 리가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렇지. 뭔가 의심되는데 연락을 보내도 답도 안 하고. 그런데 RFA 팀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를 통해서 에릭 리라는 프로필을 검증해 본 결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온라인상에서 에릭 리가 무려 6개의 다른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3개의 다른 이름과 3개의 다른 사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구직을 트라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 3명 다 에릭 리였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화상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 북한이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거라면 아니 대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이제 이력서를 내요. 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면접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자가 LA에 사는데 회사는 뉴욕에 있어요. 비행기로 5시간이에요. 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면 허무하잖아, 솔직히. 그래야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 때부터 이제 화상 면접이 있었으니까 1차 스크리닝 하는 거 이제 이력서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1차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줌 카메라로 이제 1차 면접을 하고 아 정말로 이 사람이 가능성 있다 그러면 본사로 와라 비행기 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미국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링크드인에는 사진까지 보시잖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진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죠? 사진 보고 인종차별. 얼굴 보고 떨어뜨렸다. 근데 소송 걸 수가 있으니까 아예 성별도 내가 남자 여자도 안 적었어요. 남자로 적었는데 떨어뜨리면 내가 남자라고 떨어뜨렸지. 이것 때문에요. 인권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학교 다녔고 우리는 뭐 학교 뭐 졸업증명서 뭐 등본 다 보내야 되잖아요. 나 하버드 나왔다. 뭐 적어도 돼요. 나 뭐 IBM에 근무했다.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추천인의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복불복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얘 믿고 고용하자 또 있고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도 있는데 아마 북한 해커가 이걸 노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짜란 거가 등통을 하면 다음 기회에 하면 또 다른 데가 지원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검증이 안 됐다 하면 취직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실패하면 또 바꾸고 그렇죠. 또 맞아, 바꾸고 맞아. 해서 이게 저 링크드인에 이제 프로필 3개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헌터리로 하루, 헌터스리로 하루, 다음 날은 K-팝 데몬 헌터리. 그러니까 자 다시 게리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사람이 하급 해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욕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나왔습니다만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씩 일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으로 12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1인당 정해진 할당량이 있습니다. 북한 말로 노르마라 그러죠. 그게 대충 약 1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1억 3천만 원인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 이런 데서 보통 IT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탈북자가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북한으로 그냥 끌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갖다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돈을 버는 거고 그 할당량을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자기한테 15% 정도 떨어지는 그 돈을 챙기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IT 산업의 블루 칼라들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돈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유일하게 돈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요. 일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하죠. 검소하죠. 갖고 계는 주식 자산 규모가 일단 비교가 안 되는데. 선거 때도 뭐 과감히 그렇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일론 머스크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시됐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얼마냐면 13,400여 개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냐? 11,500여 개인데 김정은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서 4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테슬라보다 김정은의 지갑에 16%가 더 비트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7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보다 더. 진짜로요? 더. 야 이거는 도둑질의 스케일이 다른 거 아닙니까? 원래는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티 안 나게 뺏어 쓰는 게 통치 자금이었어요. 근데 대북 제재력에 탁탁탁 다 막혔어요. 동결도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 통치 자금이 끊긴 거예요. 그때 김정은의 눈앞에 딱 나타난 게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탈취 잘하는 북한 해커. 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의 여러 해커 그룹이 있어요. 북한의 여러 해킹 그룹 중에서 암호화폐 탈취만을 주 미션으로 하는 해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라자루스. 라자루스는 원래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한 데도 라자루스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은행 자금을 탈취한 사건을 일으켰던 데도 라자루스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너크라이 사태. 그러니까 150개국에 있는 컴퓨터 30만 대를 악성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컴퓨터를 셧다운 시켰다. 맞아. 그 워너크라이 사태를 일으켰던 해킹 그룹도 이 라자루스예요. 그때부터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탈취를 전문으로 하고 또 하나의 유명한 북한 해킹 그룹 있죠. 킴스키. 킴스키라는 해킹 그룹은 정보 탈취 위주의 해킹 공격을 하는 그룹으로 역할이 세분화돼 있고 여기보다는 떨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어. 페이머스 천리마는 위장 취업하는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조직인 거죠. 아니 장르가 있구나.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탈취했던 그룹이 라자루스. 이더리움 탈취했죠. 그래서 쉽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은 김숙희는 스파이형, 라자루스는 도둑형.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때 역대급 도둑이라고 막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2조 원을 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2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14억 6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그 액수의 70%예요. 북한이 상반기 전체 전 세계에서 벌어진 암호화폐 탈취의 70%를 이 단건으로 해낸 겁니다. 뭐 북한 소행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연방수사국 FBI도 바로 한 나흘 만에 이건 북한이다 해가지고 라자루스다 하고 이제 지목을 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이거를 이제 뚫렸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국제적으로도 하여간 북한 라자루스의 이 악명을 다시 한번 떨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어둠의 집단, 이 북한 해커들. 그런데요, 얼마 전 이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해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항상 터는 쪽에서 도둑들이 열심히 털어다가 우리 집 창고에다 보관을 했는데 도둑들의 창고를 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시 털게 된 창고에서 나와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뭐지? 김원수님 아니에요? 화이트 해커? 아닙니다. 당황해하면서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닙니다. 맞아요. 말도 안 돼. 법원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털렸었죠. 법원 기록이. 어떡해. 그냥 여기저기 왜 이렇게 탕탕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게 북한 해커들도 털렸다. 이게 뭐야, 지금? 지들도 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의 하나의 어떤 보고서로 올라옵니다. 아이디가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화이트 해커 둘이에요. 이 둘이 우연히 한 컴퓨터를 해킹했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킹한 컴퓨터에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우리가 얘기했던 김숙희와 관련된 단서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서 명이 이래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들이 운 좋게 털었는데 김숙희 관련된 정보들이 대거 나왔다. 저도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이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열람을 해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자료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를 이제 노렸던 게 이제 김숙희거든요. 이 김숙희의 메인 타겟은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미국 정부. 이 두 타겟이 주요 타겟이고요. 이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해킹 수법이 있습니다. 그 수법은 바로 사람을 속이는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공학 기법은 시스템을 직접 뚫기보다는 사람을 속여서 침투하는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싱, 똑같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썼다면 그 사람의 계정으로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죠. 혹은 뭐 악성 메일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놓다니. 근데 우리 한수 씨와 같은 선생님 같은 그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김숙희로 추정되는 컴퓨터에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했더니 일단은 백도어 프로그램 있었어요. 뒷문이요. 그리고 또 이 백도어 프로그램, 뒷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또 있었어요. 이렇게 뭐 사용을 하라. 그리고 이제 워드 파일에 각종 비밀번호와 이제 아이디들이 쫙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커들이 이제 그 한 컴퓨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버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로 들어갈 때는 이 비밀번호, 저 서버로 갈 때는 이 비밀번호, 다 이걸 이용하라라는 그 비밀번호 아이디를 묶음 집어넣어 놨던 거예요, 이걸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서버를 한번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가 있나 한번 가보자. 최종 목표, 최종 타겟이 어디였냐? 우리나라 행안부, 외교부, 국군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메인 타겟이었어요. 야, 세다 이거. 그 심지어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부망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통신한 흔적도 발견됐고요. 또 KT와 U+ 같은 이동통신사의 DB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서버들의 계정 정보까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내부망에 이제 침투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내부 정보가 다 털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공격의 대상이 된 거기에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드는데 이 해킹 공격이 진짜 북한 소행이라는 건 맞아요? 이게 이 보고서의 사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북한 수행이라고만 다들 하는데 진짜 증거가 있냐? 이 보고서에 다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이 공격 대상이 주로 한국 정부 기관들만 골라서 털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던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 그 악성 코드들이 이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김숙희가 주로 사용하는 해킹 도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격 패턴, 사회공학 기법을 좋아해서 피싱 페이지들을 운영하는 것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김숙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이 한국어 설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김숙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단서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뭔데요? 이 컴퓨터의 공격 로그를 분석해 보니까요. 정확히 아침 9시에 해킹 공격이 시작되어서 저녁 5시에 해킹 공격이 끝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나이스 파이. 정말 이게 요즘 MZ들도 누리지 못할 워라벨인데 어떻게 5시에 컴퓨터를 땡 하고 끌 수가. 이게 9시부터 5시까지 꾸준히 이 근무한 티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 블랙 해커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랙 해커는 이런 워라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밤새 네, 하고 밤새 주말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저는 쉽게 해서 이거네요. 이거는 개인이 뭐 밤늦게 혼자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사무실에 딱 모여서 다 맞아요. 출근하고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오피셜 해커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지켜질 수 있는 거지. 생계형 블랙 해커들은 이거 일 좀 덜 못하면 뭔지 알겠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5시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개인 돈 버는 맞아요. 일 아까 했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